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최봉근입니다. 오늘 이제 좀 설명을 요청받은 내용은 청각장애인 지원정책 및 향후 지원 방향인데 이 주제로 하기보다는 그냥 장애인 정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들과 이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용을 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그 장애인의 등록 현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장애인이 264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 수준이고요. 장애 정도별로 보면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약 40% 정도 됩니다. 98만 5천 명으로 약 100만 명 정도 되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약 이제 60% 정도 해서 16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개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이 45% 정도로 가장 많으시고요. 그 다음이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41만 2천 명 정도. 그 전체 장애인 중에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 분들은 이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하면 한 9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심한 장애, 그리고 한 32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장애인 정책의 이제 그 여건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그 인구 구조 변화가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노령 인구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지체 장애와 같은 그 전통적 다빈도 유형은 감소하고 있고 발달 장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로는 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그리고 인천 전략 등과 같이 권리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권리 신장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나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 통제 문제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평생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그 지원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 저성장 흐름 하에서 취약한 소득 수준과 낮은 경제활동 이 문제로 전체 국민 대비 소득에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상 신체 정신건강 요구가 높은 반면에 의료 이용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 장애인 건강권법이 이제 제정되고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내실화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 정부에서는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정책의 어떤 큰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연차별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기간입니다. 5차 계획이 18년도부터 22년까지 계획 기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5차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주요 정책 방향과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차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이 내용을 목표로 삼고 복지, 건강지원체계 개편,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기회 보장,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권익 및 안전 강화, 사회 참여 활성화해서 5대 분야 22개 중점 과제 그리고 69개 세부 과제를 계획에 담아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이뤄냈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그 대상화 서비스가 크게 확대가 됐고 자립 기반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정책들도 꾸준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과 안전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발전이 좀 있었습니다. 17년 예산이 2조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22년 예산이 4조 1,000억 원 정도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들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년 7월 달에 장애 등급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장애 등급을 1급에서 6급으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폐지하고 그러니까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지원의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종합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것을 도입했고 그 종합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19년도에는 일상생활 지원하는 정책 영역, 그리고 20년도에는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 영역에 이제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소득과 고용을 지원하는 영역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연금, 일자리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있냐 없냐와 관계없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계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만에서 5만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필요도에 따라서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17년도 20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까지로 확대했고 지원 대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이제 18년도에 수립했고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그리고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도입했고 발달장애인의 거점병원이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그리고 재활센터 그리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어린이 재활 관련된 병원과 센터는 병원 2개소, 센터 8개소 해서 총 10개소를 건립 중에 있고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지난해까지 14개소를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제시하는 자립지원 로드맵을 저희가 21년 8월달에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시범 사업을 금년부터 3개년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좀 새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확진 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월 20시간을 추가하는 특별 지원급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수급자 중장애인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될 경우에 긴급활동 급여를 또 월 120시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주간 활동 제공기관이 휴관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미사용 차관분을 일부에 대해서 조금 완화했고요. 학생과 아동에 대해서도 방학중 특별 지원급여를 도입하거나 전담 병상을 운영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일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꼭 잘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한 내용들도 이제 한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은 일단 강화해왔던 것들은 좀 보다 더 강화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혹시 없는지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 과제가 수립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과제의 목표는 그 장애인에 대해서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합 지원을 하고 이런 통합 지원을 통해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장애인 정책에서의 정책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추진해야 될 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개인 예산제의 도입입니다.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서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 예산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24시간 돌봄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평가한 이후에 확대 지원하겠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도 제도적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공급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 고용과 같은 부분에서도 좀 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직업재활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연금 등을 통해서 소득과 사회 참여를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건강 파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그리고 건강주치의에서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추진 그리고 주거 서비스 지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그리고 BF라고 해서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인증제 운영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도 바우처 택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5차 계획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거고요. 그 6차 계획이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6차 계획을 수립하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문가와 당사자, 장애인의 당사자 참여를 할 수 있게 그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도 뭐 여러 가지 좀 한 10개 분과 정도로 해서 그 영역, 정책 영역별로 분과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뭐 전문가분들과 그 단체분들 그리고 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어떤 과제들을 그 영역에서 새로 발굴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을 논의하고 그런 논의들이 정리가 되면 아마 올해 연말쯤에 일단 초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초안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가 부처들과의 좀 논의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신 그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 그 안건들을 상정해서 그 심의 이후에 확정을 하게 될 그런 이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주제가 아무래도 청각 장애인과 관련된 이제 그 포럼이다 보니 그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는지를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서비스들을 쭉 좀 리스트업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게 다 뭐 저기 그 복지관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쪽에 다 안내가 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있을 텐데요. 일단 크게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연금수당 파트 쪽에서는 이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 입양 양육 지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 유형하고 관계없이 일단 전반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육교육과 관련해서는 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그 다음에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부분도 뭐 장애 유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나 재활 지원 파트에서는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내용들, 그리고 뭐 건강보험의 보험료 경감하는 부분들, 그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 검사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언어 발달 지원이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적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청각장애인분들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재활시설이라든가 뭐 출산비용,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아마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활동 지원이 대표적인 서비스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뭐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서비스 이렇게 발달장애인 쪽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고용 서비스, 일자리 지원 뭐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이 부분도 장애 뭐 유형을 특정히 한정해서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 일단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금 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조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TV 수신료 면제하는 부분들이 이제 청각장애인 부분에 이제 적용되고 있고요.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화면
해설, 자막 방송 뭐 이런 부분들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이제 내용들 중에는 수어통역센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 출장 통호, 그러니까 출장 수어통역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공인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올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정책의 방향과 성과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해 나갈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뭐 내용이 조금 이제 너무 간략한데 상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서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공근 과장님 감사합니다. 최공근 과장님께서 이제 패널 2에 참석을 하지 못하셔가지고요. 여기서 간단한 질의를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심계원 관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도 와주셔가지고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 포괄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큰 틀에서 많은 발전이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이 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거 제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아우는 그 유아의 경우에는 양의를 급여를 지원을 받는데 성인의 경우는 편충만 지원을 되는데 성인의 경우에도 양의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연령에 따라서 지원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 뭐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재원 문제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장애인 정책과가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지만 복지부 내에서 이 부분은 특히 건강보험 쪽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당연히 그 내용을 소관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을까 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유튜브에서 재밌는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윤 정부 새로 시작됐는데 공약 중에 외부 장치를 하나에서 3개를 지원해주겠다고 공약을 한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또 그 질문에 보면은 그 외부 장치가 그래도 자동차 한 대 값 되는데 그리고 평생 살면서 5번에서 7번의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뭐 직접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기기가 기본적으로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 기계를 설치해서 평생을 이 기계가 평생 작동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도 이제 저희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이제 아마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의료와 관련된 비용 지원은 건강보험 쪽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이 중심이 돼서 건강보험 쪽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일단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쪽하고는 저희가 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논의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우리 복지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유관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하나씩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최봉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빨리빨리 발전해 나갔으면 그런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를 해주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